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한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4월 고용 앞두고 주가,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7%, S&P 500 지수는 0.82%, 다우존스 지수는 0.94%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죠. 메인 이슈입니다. 4월의 고용보고서. 4월의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정도에 4월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 100만 명 이상 또는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130만 명 이상의 고용이 확인이 된다면 아마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테이퍼링 논의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의 수혜주인 은행 가치주는 오를 것이고 실적이 없는 기술주들은 분위기가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00만 명 이하의 고용은 테이퍼링은 먼 이야기가 되고 기술주들은 반등할 것이고요. 오히려 은행주, 가치주들은 맥을 못 줄 것입니다. 어제 주가가 모두 오른 것은 오늘의 결과를 기대하며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팡주식은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기술주의 대표 주식인 테슬라는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 테슬라는 어쩌나 피아트, 푸조, 탄소 배출권 안사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제 그룹하고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4위 그 자동차 기업이 됐는데요. 이름이 이제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 그런데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5일 보도를 했습니다. FT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텔란티스가 푸조 덕분에 탄소 배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푸조는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판매를 하면서 배출권 규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흑자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스스로 만들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이제 순수하게 판매 대수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지난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떨어진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는 2021년 판매 예상치를 최소 80만에서 100만 대, 많게는 1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5만 대를 발표를 하고 떨어졌죠. 따라서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매 분기 하려면 최소 분기당 20만 대 혹은 25만 대 이상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닝 쇼크가 날 것입니다. 이번에 18만 대 정도를 팔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더 못 미치는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의 견제가 들어온 이상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요즘에 테슬라가 인력 충원을 하는데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전문가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 공을 들이고 있죠. 결론입니다. 오늘 9시 정도에 나올 고용 보고서가 관건인데요. 기술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100만 명 이하의 고용 쇼크가 나와야 좋고요. 은행주를 비롯한 가치주 투자자는 100만 명 이상 그리고 130만 이상의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서브이십니다. 마음 편한 투자법. 당신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자기의 이제 그 투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쫄깃한 투자를 하며 롤러코스터를 즐기는가?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 10% 정도 아니면 20% 정도는 만족을 못 하고요. 최소 50%나 100% 뭐 이 정도를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식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마음 편한 투자를 즐기는가? 뭐 이거는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가슴이 뛰지만 오래 사귀면 가슴이 뛰지 않고 무덤덤해집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가슴이 뛰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가질 못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권태기라고 합니다. 원시인의 뇌를 갖고 있는 현대인은 원시인의 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요. 이유는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해서 사슴고기를 잡아도
또 잡아서는 금방 잡아서는 기쁘지만 기쁨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그래야 또 사냥을 하러 나가게 되죠. 그렇지 않고 행복이 지속되면 사냥하러 나가지 않고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금방 적응됩니다. 개미와 기관의 차이는 무엇이냐? 햇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개미는 당연히 몰빵을 하고요. 햇질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은 햇질을 합니다. 환햇질을 하고요. 공매도를 치는 것이 햇질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하는 것이죠. 공매도는 숏이고요. 그러니까 판다는 뜻이고 가지고 가는 것은 롱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를 것에 배팅을 하는 롱을 잡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공매도를 치면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을 헷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에 투자했다면 오를 것에 투자한 롱이고요. 이것은 롱 포지션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등락이 심한 바이오에 공매도를 치면서 숏을 잡아놓으면 크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이 떨어질 때 크게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이렇게 해지를 하지 않죠. 해지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하면 부동산보다 무엇이 불안한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변동성이 부동산보다 심하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안이 심화되면 오를 때 사고요. 떨어질 때 팔면서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뭐 일반인뿐이 아니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아서 한 9월달, 10월달 정도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팔면서 손해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2009년도 2월달이 바닥이었는데 2009년도 2월달에 미국은 끝이 났다라고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투자의 구루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주식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마음 편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5만 원을 주었을 때 무엇을 할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별로 딱히 할 것이 없습니다. 뭐 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거나 뭐 택시를 타고 뭐 결국은 뭐 할 것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만약 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잃어버렸을 때는 크나큰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즐거움보다 손실의 아픔이 10배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오래 즐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는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좋은 삶을 사는 것이죠. 돈은 수단이고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좋은 삶은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크면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죠.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투자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JD 부자연구소가 얘기하는 투자는 투자를 할 때 해지를 하면서 하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밸런싱 투자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5%가 떨어지면 20%를 파는 것이죠. 만약 5%가 다시 오르면 사야 됩니다. 그러나 5% 떨어졌다가 다시 5%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럴 때 얼마를 손해를 보게 되냐? 약 0.8% 정도를 손해를 봅니다. 총 자산에 있어서. 살 때 팔 때 수수료, 뭐 키움증권을 예로 들면 0.075%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생각하면 사고 팔 때 약 1%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리밸런싱은 1%를 던져주고 잠편히 자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 마음이 편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80%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떨어져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게 되니까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잠편히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2번이 아니라 3번 정도, 그러니까 7.5% 정도가 떨어지면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5%까지 떨어졌었죠. 심장이 너무 바운스하면 오래 못 삽니다. 리밸런싱 투자법은 장수 투자법입니다. 수비수와 공격수 중 어떤 선수가 스트레스가 높을까?
당연히 수비수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는 공격을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수비수는 상대편 공격수의 공격을 예측하며 수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사람은 예측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숫자화되고 규정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리밸런싱을 하면 떨어지면 비율대로 팔면 되니 마음이 편합니다. 올라가면 어떡하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마음이 편합니다. 수익을 보니까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대책이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마이너스 3%가 떠서 말뚝을 박으면 떨어지면 말뚝을 박으면 되니 마음이 편합니다. 급락기에도 전혀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르더라도 상승을 즐기면 되니 마음이 편합니다. 오르건 떨어지건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 1등주 투자는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상향할 것을 믿으니 리밸런싱 투자와 같이 물타기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을 제외한 어떤 주식도 우상향할 것을 믿지 못하니 떨어질 때 물타기를 못하고 떨어질 때 오히려 손절을 하니 꼭 손해가 납니다. 떨어지더라도 오르더라도 다 방법이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마이너스 10% 투자법은 투자를 할 때 떨어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산의 5%만 투자를 하고요. 10% 떨어질 때마다 10%씩 1%씩 투자를 하니 5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나서 올라가면 상승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마음이 편합니다. JD 부자연구소의 투자 방법은 시장에 순응하는 투자법입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 맞서 이길 수 있지만 변동성에 멘탈이 흔들리고 언젠가 내 고집대로 투자를 하다가 한번 참교육 제대로 당하면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50% 이상 떨어지는 시장에서 버티다가 손절하고 나왔는데 오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3배 레버리지를 쓰다가 33% 이상 떨어지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시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존버를 하면 더 벌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커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거나 오를 때 모두 대책이 있다면 투자를 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편한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